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솝우화, 그 속에 숨은 철학 코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은 여우와 심포도의 도전의 법칙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나올 거고요. 니체가 나오고 피터 드러커가 나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보통 30대 분들은요, 전공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를 갖게 되고요. 40대 분들은 경영학을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50대 분들은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 아쉬움이 생기시지 않도록요, 오늘 김형철 교수님의 강연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혜선 아나운서, 예. 오늘은 줄거리를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빨리 그 사이 들어가셨군요. 네. 자, 여우와 심포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나요? 여우가 포도에 손이 닿지 않자 그냥 쉴 거다 생각하고 뒤돌아서서 가는 얘기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죠? 예. 근데 여우가 그 포도를 따려고 몇 번 시도했는지 아시나요? 한 3번이요? 에이, 그런 얘기 안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여우와 심포도 보면은요, 굉장히 짤막한 얘기입니다. 이솝우화는 늘 동물들이 나오는데 동물과 동물들 간의 먹고 먹히는 게임인데 이 게임은 조금 다릅니다. 등장인물은 여우 혼자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가다가 포도나무를 봅니다. 따먹고 싶은 거죠. 뛰어봅니다. 몇 번을 시도해도 되지 않자 에이 그거 뭐 따먹어 봐야 심포될 거야. 자, 우리는 역시 뒤집어 봐야 되겠죠? 비틀어 봐야 되겠죠? 꼬집어 봐야 됩니다. 만약에 포도를 실제로 땄는데 정말 심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우는 도대체 따보지도 않고 왜 시다고 얘기를 해버렸을까요? 그 포도를 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우가 그 포도를 따기 위해서 사전 준비를 더 철두철미하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갖 고공사다리 동원하고 또 밧줄 타고 다 했는데 쉬면 어떡할까요? 역시 프로야구 선수처럼 선구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거는 먹을만 한 거다. 아니면 저거는 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채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물론 배가 고플 때는 뭐든지 먹고 싶겠죠. 그렇지만 뭐든지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다이어트 하셔야죠. 네. 자, 여러분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윈스턴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의해서 공격당하자 침울해진 영국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둬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해야 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가치 없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또 가치 있는 일을 물론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부터 시작하라.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시작했다가 뒤에 가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도를 걷지 않고 편법을 썼다가 청문회에 나가서 혼나는 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걸고 목표를 정했는데 이 목표가 정말로 가치 있는 목표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베트남 전쟁은 미국으로서는 치욕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국가가 탄생한 이래 최초로 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이끌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라고 하는 국방장관이 TV에 나와서 이렇게 회견을 합니다. 우리는 베트남 전쟁의 패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일단 전쟁을 과학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계산하기로 맘먹었습니다. 둘째, 계산할 수 없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옆으로 제껴두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가만히 따져보니까 계산할 수 없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다니요.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일 때가 더욱 많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수치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10개를 써봐라. 그리고 그 10개를 아주 중요도에 따라서 1번부터 10번을 매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작성하는데 뭐 한 3, 4분 걸립니다. 아니, 어떤 학생들 경우에는 선생님, 저 이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생각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개를 작성한 다음에 가장 덜 중요한 것부터 3개를 지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10번, 9번, 8번을 지우겠죠. 그 다음에 또 덜 중요한 거 3개를 또 지워라. 그러면 7번, 6번, 5번 이렇게 지우겠어요. 4개가 남습니다. 잠시 시간을 준 다음에 2개를 또 지워라. 약간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젠 정말 뼈가 깎여 나가니까요. 딱 2개 남았죠? 제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죠? 1개만 남기고 삶을 살아가는데 이것 없이는 내가 절대 살 수 없다는 거 딱 하나만 남기고 지워라. 이때까지 제가 이것을 한 1000명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3가지가 남았습니다. 뭘까요? 14초 드릴까요? 자, 누구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뭐 누구든지 얘기해도 좋습니다. 어떤 게 남았을까요? 이거 없이는 내가 절대 살 수가 없다라고 한 거. 가족, 또 친구, 또 돈. 아, 돈 나왔습니다. 네. 또 나 자신. 3개를 뽑으라 그랬더니요. 하나님, 절대자. 많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사랑. 자, 가족이 됐든 사랑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절대자가 됐든 수치로 환산이 됩니까? 수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겁니다. 왜 미국이 베트남에서 전쟁에 졌냐? 수치로 환산될 수 있는 것만 염두에 두고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저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장관은 대단히 훌륭한 장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여우는 포도를 따다 실패하자 신포될 거야 하고 자신이 추구했던 것을 폄하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너는 왜 그 하잘것없는 것